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우리 시장에도 파란불이 들이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400선을 겨우 좀 지지하는 모습이었고 코스닥은 7개월 만에 800선이 깨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흐름을 이어간 우리 증시, 그 가운데서도 상승률 상위에 포착된 종목들이 좀 있었습니다. 정유주, 그리고 에너지주, 방산주 쪽에 오늘장 좀 수급이 몰렸는데요. 아무래도 중동 분쟁 이슈에 유가 급등이 겹치면서 흥구석유 그리고 한국석유를 비롯해서 정유주들이 큰 오름세를 일제히 보여줬고요. 이어서 방산주들도 오늘장 강세를 보여준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이 빅텍을 비롯해서 휴니드 그리고 스페코 등이 방위산업 관련주로 엮이면서 또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줄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오는 모양새인데요. 특별히 오늘은 LG전자가 3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10만 5,100원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장 7% 넘게 급등을 하면서 강세를 보여준 기업이었습니다. 자, 3분기 실적 시즌이 개막된 가운데 이 중동 이슈, 분쟁 이슈로 또 조금은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좀 나눠볼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 방송과 1시간 동안 함께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시장을 꿰뚫어보는 안목을 배우고 싶다면 이분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렌드 리더 이재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을 앞서가는 트렌드 리더 이재규입니다. 네, 전문가님. 지난번에 또 방송을 출연하셔서 시장이 조금 빠질 거다 이런 예상을 해주셨는데 그 예상이 틀리기를 저는 좀 바랬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시장이 조금 역시나 좀 어렵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전쟁까지 또 발발을 하는 바람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참 투자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이런 시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전략을 좀 챙겨가면 좋을까요? 네,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한 3주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3주 전부터 이제 시장이 좀 밀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려왔죠. 그래서 이제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해왔었는데 안타깝게도 진짜 우리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지금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에는 이제 미증시가 반등을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어느 정도 하반 경직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주말 동안 이제 중동발 악재까지 포함이 되면서 시장이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 낙폭 과대 구간에는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주 동안, 지난 4주 동안 현금을 좀 마련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지수 자체가 반등을 했을 때 어떤 종목군들로 포트가 구성되어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야속하기 때문에 종합주가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된다면 종합주가지수가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게 된다면 대다수의 종목들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반도체도 하락을 하고요. 2차 전지도 하락을 하고 전부 다 죄다 하락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반등을 줄 때에는 모든 종목들과 업종들이 올라오질 못합니다. 일부 종목군들과 일부 업종들밖에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든 자리에 놓여 있다라고는 하지만 여기에서 포트를 어느 정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늘 장이 마감되고 나서 상황을 좀 보자면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저점을 이탈한 상황인데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유럽 증시라든지
원유라든지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는 크게 큰 문제를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보면 좀 과하게 낙폭이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내일 새벽에 마감될 미증시가 어떻게 마감되는지를 우리가 따져봐야겠지만 미증시가 큰 폭으로 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는 물론 우리가 아주 공격적으로 여기가 우리나라 시장의 저점이다, 최저점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할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모아가는 형태의 매매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서 시장이 밀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사실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틀리길 바랬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을 했죠. 그리고 오늘 하락 같은 경우는 좀 투매가 많이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투매의 끝자락 부근에 와 있다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는 있고 여기서 이제 포트를 재정비하셔야지만 종합주가지수가 반등을 했을 때 빠르게 내 계좌가 복구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몇몇 가지 그 매크로 지표들을 좀 살펴보자면 환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이 올라오다가 조정을 어느 정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면서 다시 한번 급격하게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환율에 대한 부담감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 이제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거는 그 중동 쪽의 정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뭐 미국의 채권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라든지 미국의 채권 금리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좀 밀린다라고 해서 바로 종합주가지수가 반등을 하긴 어렵겠지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밀려 내려가지 않는다면 이 금리 자체, 금리라든지 환율이 내려간다라는 이슈만으로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가긴 좀 버겁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밀리는 척하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환율이라든지 채권금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고 지금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부분인데 여러분들께서 여기까지 지금 굉장히 힘든 장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하고 계신 분들 대다수가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벌써 3개월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월봉 기준으로 3개월째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이 하락장이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계좌가 복구가 되느냐 마느냐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트를 정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어떻게 정비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텐데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번 집중하시면서 시청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면 오늘 뭐 시장에서는 방산 관련주들 많이 움직였고요. 그리고 원유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저는 사실 오늘 방산이랑 원유 관련주들 움직임이 나온 것은 어느 정도 좀 단발성에 그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면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방산과 원유 쪽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조금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에서는 이 종목군들이 움직였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초전도체 쪽도 한번 움직였고 양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변동성이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계속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당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낙폭이 과해서 우리가 시장이 반등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걸 꼭 아셔야 됩니다. 포트폴리오를 정리하고 변화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지수가 반등을 할 때 다 같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자금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모든 업종들이 올라갈 수가 없죠. 이게 참 치사한 게요. 시장이 밀릴 때에는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도 급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매수를 하겠다라는 매수 물량이 없다라고 한다면 작은 금액으로도 급락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올라갈 때에는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는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이 밀릴 땐 다 밀리는데 올라갈 땐 일부 업종들밖에 못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종목을 압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중에서 이제 비중 축소를 고려할 만한 종목들이라고 해서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적자 회사라든지 부채 비율이 높은 회사들. 지금 금리가 계속해서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유상증자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연말로 가면 갈수록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일 거래대금이 적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당장에 자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낙폭이 좀 과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투자하고 계신,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투자하고 계신 전체 자금 중에서 뭐 1%나 2% 정도의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현금화를 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노란톡방에서 그럼 종목을 전부 다 매도합니까? 라고 여쭤보시는 분이 계시던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전부 다 매도하실 필요는 없고 10%, 20%라도 현금이 확보가 된다면 충분히 시장이 올라갈 때 좀 더 탄력적인 종목들을 노려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반등을 하게 되더라도 지금 낙폭이 과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 놓여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이걸 계속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종목군들에 대한 변화를 좀 가져가 보겠다. 포트에 대한 재정비를 하겠다라는 거죠. 분명히 종합주가지수는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 반등이 나올 때 내 종목이 소외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소외되지 않는 종목군들로 포트를 어느 정도 우리가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종목을 압축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종목 수가 많으면 굉장히 곤란해요. 그러니까 종목 수를 압축하셔야 되고 그 종목에 대한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현금을 확보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어느 정도 저점을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포트를 재정비하면 반등이 나올 때 많이 복구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새로운 종목을 매수하려고 하시더라도 현금이 있어야지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대응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좋습니다. 고환율의 고유가의 고금리까지 정말 참 대응하기 쉽지 않은 하락장입니다. 이 하락장을 대응할 수 있는 조금 더 상세한 방법이 궁금하다. 혹은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 이 종목을 압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더욱더 자세하게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QR코드를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를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자그마한 노란색 링크가 뜨는데요. 노란색 링크 터치하시고 4989 참여 코드 입력하시면 바로 오픈 채팅방 안에서 이재규 전문가님과 소통을 이어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QR코드 활용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문자 이재규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같은 링크를 통해서 또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의 이야기 계속해서 들어볼게요. 네, 방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자체가 불안정하긴 하지만 우린 이 다음 단계를 노려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계속해서 포트를 재정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재정비하려면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금,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군들을 노려봐야 된다는 거죠.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온 종목들은 어쨌든 자금이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시세가 나오게 될 경우에 그 연속성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한 3주 만에 돌아온 것 같은데 지난번에 소개드렸었던 종목들에 대한 리뷰를 하면서 현재 시장에서 내가 포트를 어떤 식으로 구성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방송했었던 날이 9월 26일이었어요. 당시에 이제 라이콤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라이콤 9월 26일 날 소개드리고 나서 14%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공략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고수라인 상단부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실 때 뭐 5일 이동 평균선이나 20일 이동 평균선을 보시는 것처럼 매매를 하실 때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이 빨간색 라인 상단에서 공략을 했을 때 그 시세의 연속성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방송을 했었던 9월 26일 날 소개드렸었던 라이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시세가 나왔죠. 뭐 자율주행과 관련된 모멘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또 한 종목을 보도록 하죠. 바로 AP위성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AP위성 같은 경우는 월요일, 그러니까 제가 월요일과 화요일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월요일 날에 방송했었던 25일 방송했었던 AP위성 같은 경우는 12.6%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보고 있는 기업이니까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AP위성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고수라인 상단부에 그대로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점대에서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유신이란 기업이죠. 유신 같은 경우는 제가 소개드린 다음 날 바로 상한가로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주가가 안 좋았죠. 근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위아래로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경계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거래 대금이 너무 적은 기업들이에요. 거래 대금이 너무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빠지고 나서 회복하는데도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거래 대금이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소개드리는 기업들, 특히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도 9월 19일 날 제가 소개드리고 나서 오늘도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도 20%대의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꽤 많이 소개를 드렸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엑세스바이오 그리고 뭐 예전에 드림CIS 같은 경우는 100%가 넘게 올라갔고요. 그리고 여기 화면 보시면 CU박스인데 CU박스 같은 경우는 AI 관련주고 얼마 전에 또 소개드렸었던 제약바이오 중에서 이 한올바이오파마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차트는 좀 오래된 차트네요. 그죠? 제가 잘못 캡처를 한 것 같고 9월 12일 날과 18일 날 제가 두 번 소개를 드렸었던 기업인데 점 상한가로 들어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상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외 단일가 거래에서도 2% 넘게 올라오고 있던데 최대 상승률이 50% 정도가 나와 있는 상태예요.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제가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과거 방송을 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한올바이오파마는 처음 소개를 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이거 매수하시기 굉장히 어려워 보이시지만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대로 말씀드렸었던 이 제약바이오 중에서 한 종목이기 때문에 한올바이오파마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관심이 아니라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가장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은 바로 이 드림CIS라는 기업이죠. 오늘도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권리락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상한가까지 포함을 한다면 130% 정도 상승이 나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9월 4일 날 소개드렸는데 한올바이오파마와 마찬가지로 이 기업이 지금 이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차트가 어느 정도 왜곡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당시의 차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드림CIS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 같았었던 상황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역시나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으면서 시세의 연속성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100%가 넘는 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께서 가장 하셔야 되는 것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우량한 기업이라든지 내가 애시당초에 장기로 매수한 기업들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가 2달 전에, 3달 전에 단기로 매수를 들어갔다가 그 매수했었던 모멘텀 자체가 지금 없는 기업이라든지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장에서 자금이 들어오는 주도 sek터 쪽으로 어느 정도는 종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목들을 매도하시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10%, 20%라도 현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종합주가지수가 많이 밀렸다가 올라갈 때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을 종목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시장이 밀릴 땐 다 같이 밀리는데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5종목인데 전부 다라 그랬습니다. 근데 반등할 때는 한 종목밖에 못 올라가요. 나머지 4종목은 못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지만 지수가 본격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따라갈 수 있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종목들이나 포트를 정비할 때는 자금이 들어오는 쪽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금이 들어온다는 것은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웃길 수도 있는데 저는 시장에서 기업에 대한 분석도 할 줄 알고요. 심리적인 부분들도 파악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도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주가는 올라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들어와 있는 기업에 대해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종합주가지수가 반등할 때 가장 빠르게 계좌 복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신 30%, 삼천당제약 22%, 한올바이오파마 50%, 에이블CNC 60%, 드림CIS 100%가 넘는 상승이 나왔는데 이런 기업들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잡으실 수 있어요.
겁은 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절가가 명확하게 나올 수 있는 고수라인을 이용한다든지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들을 매매하게 된다면 시세의 연속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당장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장이라고 하더라도 종합주가지수가 반등을 했을 때 그 누구보다 빠르게 계좌가 복구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장 밀릴 때 다 같이 밀립니다. 근데 여기서 한 달, 두 달 지나면 어떤 투자자는 계좌가 완전히 복구가 됐는데 어떤 투자자분들은 종목이 아직까지 반등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반등할 수 있는 종목군들로 포트를 어느 정도 재정비하시길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내가 가진 포트에 종목만 정말 많고 나중에 또 시장이 좋아졌을 때 빠지는 종목들밖에 없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자세한 전략으로 이 종목을 압축하고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잘 선별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라면 여러분도 이 한올 바이오 파마 그리고 드림 CIS처럼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잘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방법으로 활짝 열려 있고요. QR코드를 통해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찍고 4989 입력하시거나 혹은 문자로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규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통해서 노란톡방 안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장바구니에 담아볼 종목도 함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그에 앞서서 고수라인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주셨잖아요. 고수라인, 과연 어떤 라인이길래 고수가 고수익을 볼 수 있는 라인이다라고 이름이 붙여진 걸까요? 네, 제가 고수라인 잠깐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실 때 좀 기술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5일 이동 평균선이나 20일 이동 평균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하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 5일 이동 평균선, 20일 이동 평균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일 이동 평균선 이탈하면 손절하라는 내용들도 알고 있고요. 뭐 20일 이동 평균선이나 120일 이동 평균선 이탈하면 손절해야 된다라는 그런 맹목적인 믿음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금력이 큰 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5일 이동 평균선이나 120일 이동 평균선 같은 경우는 가까이 다가가면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에 잠깐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20일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캔들이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되면 거의 10중 8구 120일 이평선은 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120일 이평선을 이탈하게 되면 손절해야 된다라는 그런 맹목적인 지식이 시장에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역이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5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잘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변화를 줄 필요성이 있는데 제가 이제 15년, 20년가량 시장에 있으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20년 동안 매매를 하면서 가장 시세의 연속성이 날 수 있는 신호를 만들어낸 부분이 바로 이 고수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세 가지의 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빨간 선이 있고요. 그리고 검정색 선이 있고 파란색 선이 있는데 빨간색 상단에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물론 아무 기업이나 매수하셔서 되는 건 아니고요. 거래 대금도 봐야 되고 현재 시장에서 어떤 것들이 모멘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기본적인 기업의 가치도 봐야 되는데 지금 이 고수라인 상단부 빨간색 라인 위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세가 나올 경우에 연속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추세를 추종하게끔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자금이 몰리는 쪽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시장이 종합주가지수가 아주 좋다면 이 종목도 올라가고 저 종목도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압축을 하기 어려울 수가 있는데 지금같이 약세장에서는 이런 종목, 이런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들이 많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많지 않은 기업들 중에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을 공략해 보신다면 탄력적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 이 손절 라인까지도 명확하게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매하시는데 전혀 부담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수익이 나고 있을 때도 익절하는 가격대 역시도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HTS에다가 설치를 해 두신다면 매매하시는데 분명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100% 확률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말할 만큼 제가 나쁜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이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높은 확률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어쨌든 확률과의 싸움인데 내가 수익 날 수 있는 종목군들을 뽑아낼 수 있는 그 확률을 비약적으로 높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 고수라인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을 굉장히 쉽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현재 노란톡방으로 입장을 하셔서 이 고수라인을 HTS에다가 설정을 해두시면 반드시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목들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신신제약이라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좋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오늘 좀 긍정적인 뉴스가 있었고요. 2차 전지는 계속해서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가 너무 오랫동안 조정을 받아서 그런지 좀 산별적으로 좋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신진제약 같은 경우는 파스라든지 이제 중소형 제약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니들 의약품 개발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마이크로 니들 바늘이란 뜻이죠. 굉장히 작은 바늘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TDDS라는 경피 약물 전달 시스템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몇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라파스라든지 뭐 아이큐어라든지 몇몇 기업들이 있는데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메리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약을 투여할 때 주사제라든지 경구제 같은 게 있죠. 우리가 입으로 먹거나 주사를 맞는 그런 제형을 이용하게 되는데 지금 이 신신제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사를 맞지 않아도 마이크로 니들을 통해서 피부를 통해서 약물을 투여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환자의 복용 편의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해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알약을 드시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치매 환자 같은 경우는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기도 어렵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패치제, 마이크로 니들을 이용한 패치제, 그러니까 우리가 파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파스에 그 마이크로 니들이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몸에 붙이면 우리가 주사를 맞는 것이나 약을 입으로 복용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형의 변화에 따른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 이 신신제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신신제약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부에 놓여 있죠. 제가 그동안 소개드렸었던 기업들 중에서 30% 이상 올라갔었던 기업 중에 이렇게 고수라인 상단부에서 눌림이 나왔을 때 소개드린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신신제약 같은 경우도 제 생각에는 한 차례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드리고 싶은 기업은 바로 모아데이터라는 기업입니다. 뭐 인공지능, 오늘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은근히 좀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의료 AI라든지 AI 관련주들이 낙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었는데 몇몇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AI 쪽으로 자금이 다시 한번 유입되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 모아데이터라는 기업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현재 주가의 흐름을 놓고 보자면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방금 전에 보셨었던 신신제약처럼 고수라인 상단부에서 강하게 시세가 나왔다가 현재 눌려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거래대금이 굉장히 적게 빠졌다라고 한다면 기술적으로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모아데이터 같은 기업도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주로서도 엮일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 지금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테마성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AI 관련주를 하나 준비를 해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심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가장 많이 말씀드린 기업이 이 심텍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PCB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용 PCB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점유율 세계 1위 기업이고요.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 그리고 DDR5 모멘텀이 있는데 오늘도 이제 오후 5시쯤에 삼성전자에서 이 DDR5를 증산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수혜가 가능한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는 좀 올라왔어요. 제가 이제 3만 원대, 3만 5천 원대부터 소개를 드렸었던 기업인데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었던 그런 PCB에 대한 메리트가 어느 정도는 주가에 녹여져 있다라고 보지만 현재 시장에서 실질적인 외형 성장이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심텍이라는 기업도 유심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4만 원 이상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내재 가치가 굉장히 뛰어난 기업입니다. 시가총액이 1조가 넘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도 좀 눈여겨보셨으면
하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심택 같은 경우에는 또 PCB 기업으로 앞전에도 또 방송에 출연하셔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제 또 실적 시즌이잖아요. 이 심택이 만약에 실적 발표가 있은 뒤에 그 뒤에 또 주가가 많이 올라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심택 같은 경우는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앞으로 실적에 대한 예상을 우리가 해보자면 지금 여러분들 제가 잠깐만 딴 데로 새서 말씀드려보자면 현재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게 반도체와 2차 전지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뭐 2차 전지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드릴 텐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관점으로 보셔야 되냐면 이 반도체 업황 자체가 빠르게 개선되느냐 아니면 느리게 개선되느냐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업황 자체는 저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업황이 저점을 찍고서 이게 빠르게 개선이 되느냐 아니면 느리게 개선이 되느냐 이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심택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수혜가 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부침이야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주가라는 것이 기업에 대한 분석에 따라서 무조건 100% 동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식 투자가 굉장히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업황 자체가 돌아서고 심택의 매출이 좋아진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업황 자체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매출액과 영업이익 역시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심택에 관한 이야기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에 관한 이야기도 노란톡방 안에서 상세하게 나눠볼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들도 노란톡방 안에서 조금 속 시원히 풀어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하락장에서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 함께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QR코드로 열려 있으니까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4989 입력하시고 입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장바구니 종목 계속해서 이어가 보자면 이번엔 TCC 스틸이라는 기업입니다. 표면 처리 강판 전문 업체인데 뭐 2차 전지 케이스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테슬라가 급등을 한번 했을 때 관련돼서 이제 시장에서 모멘텀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배터리가 이제 생김새에 따라서 원통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파우치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각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TCC 스틸 같은 경우는 원통형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원통형은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그리고 삼성 SDI에서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요렇게 생산을 해가지고 테슬라 쪽에다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원통형에다가 들어가는 TCC 스틸의 이 강판이 들어가는 기업들이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TCC 스틸이 생산해내는 저 제품 자체가 굉장히 드물다라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테슬라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거나 시장에서 원통형 배터리가 부각이 된다면 이 TCC 스틸 같은 경우도 시세가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수라인과 지금 맞닿아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종가 부근에 어느 정도 눌리면서 고수라인 하단부에 내려와 있는데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께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종목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수라인이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을 때 올라오는 종목들보다는 고수라인이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 닿아 있는 종목들이 더 강한 시세가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TCC 스틸 같은 경우도 테슬라가 밀린다면 모르겠지만 테슬라의 주가가 견조하게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강하게 우상향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철강 쪽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은 나라는 전 세계에서 중국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중국의 부양책이라든지 철강 수급 개선에 대한 기대감까지 이 TCC 스틸은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매매하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로엠이라는 기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부품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전자 가격 표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 이제 마트에 가시면 가격표가 적혀 있는데 이렇게 전자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시장 같은 경우는 매년 30%에서 40% 정도의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솔루엠이 전 세계적으로도 3위권의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30에서 40%대의 고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전 세계 3위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된다라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최근 가치,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시장이 8월 달부터 하락을 했습니다. 8월, 9월, 10월까지 거의 3개월을 하락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이 솔레임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주가 흐름, 정상적이라기보다는 우상향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반도체도 2차 전지도 제약 바이오도 아니지만 독자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수 자체가 약하다면 이런 기업들이 훨씬 더 부각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솔로엠까지 말씀드렸는데 장바구니 종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바구니 종목들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방송에서 공략하셨던 종목들 한올 바이오파마 48.3% 두 자릿수 강한 상승률 보여줬고요. 드림 CIS는 세 자릿수 100%가 넘어가는 수익률을 또 챙겨주셨는데요. 이런 종목을 나도 함께 좀 챙겨보고 싶다. 고수 라인을 설정하는 방법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에서 이재규 전문가님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가까이 가져다 대셔서 스캔하신 뒤에 4989 비밀번호 입력하셔도 좋겠고요. QR 활용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 샵 3772번 이재규 전문가님 성함 3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링크를 통해서 노란 톡방 안에서 장전, 장중, 장후에 실시간으로 전문가님의 케어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장바구니에 담아볼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주셨는데 그것보다도 당장 조금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더 궁금하긴 하거든요. 기회는 지금 타임특가 종목, 바로 첫 번째 종목부터 알려주시죠. 네, 이번엔 특가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말씀드릴 기업은 대성창투라는 기업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몇 가지 테마성 종목군들이 있는데 이 대성창투 같은 경우는 양자 컴퓨터 쪽과 어느 정도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그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실 때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뭐 수출주가 좋은지 내수주가 좋은지 배당주가 좋은지 가치주가 좋은지 이런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여기서 종합주가지수가 저점을 잡고서 반등을 한다면 모를까 반등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금이 몰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이런 양자 컴퓨터 같은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봐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전체 자금을 이런 빠른 종목들에다가 투입하시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일부의 자금을 빼내서 이런 종목군들을 매매해 보시면 포트의 회전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성창투를 좀 더 말씀드려보자면 대성창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창투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창업 컨설팅 전문 회사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포스코홀딩스에서 양자 컴퓨터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큐노바라는 기업과 협력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시장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대성창투가 이 큐노바라는 기업에 투자를 했었던 내용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이제 양자 컴퓨터 쪽과 어느 정도 엮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초전도체 관련주들도 좀 움직였고요. 양자 쪽도 좀 움직임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로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걸 꼭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수를 해서 들어온다면 반도체나 제약 바이오를 보시면 좋고요.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매수해서 들어오지 않는다면 테마성이 강한 종목군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자체가 전체적으로 과대 낙폭인 상황이 맞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보신다면 어떤 업종이든지 좋을 수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기적인 관점이라는 거, 이 부분도 한 번 정도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성창투 보도록 하죠. 대성창투 같은 경우도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수라인 상단부로 딱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지만 종합주가지수가 3개월째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로 올라서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성창투 거래 대금이 좀 작기는 합니다. 거래 대금이 좀 작기는 하지만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니까 반드시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엑세스바이오입니다. 제가 엑세스바이오는 한번 설명을 드렸었던 적이 있고 우리 리뷰에서도 다뤄봤는데
지금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해요.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드렸었던 게 첫 번째는 삼천당 제약이었죠. 그리고 드림 CIS를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드림 CIS를 소개를 드렸고 잠시만요. 제가 처음에는 삼천당 제약을 소개드렸고 그 다음에는 드림 CIS, 그 다음에는 알테오젠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올바이오파마를 말씀드렸죠. 한번 차트를 켜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약바이오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내재 가치가 좀 있는 기업들이고 주가의 흐름이 연속성을 보일 수 있었던 기업들입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제가 들고 오고 있는 게 엑세스바이오랑 동국제약이란 기업이에요. 오늘은 제가 엑세스바이오만 준비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뭐 진단시약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발병했을 때 진단 키트 쪽으로 많이 움직였었던 기업이죠. 근데 이제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큐라페이션트라는 뭐 미국 쪽에 있는 북미 쪽에 있는 가장 큰 체인, 약국 체인과 지금 뭐 지분을 확보하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엑세스바이오는 미국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은 미국 정부에서 코로나 진단 키트를 가정에다 보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부각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엑세스바이오에게 물량을 신청을 해서 엑세스바이오에서 코로나 진단 키트를 넘겨줬고 그 부분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주가 흐름이 굉장히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하게 올라오다가 종합주가지수 자체가 밀리다 보니까 같이 하락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차례 정도 시세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제약바이오가 생각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주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좋은 실적을 내놓으면서 바이오 쪽에 대한 자금이 좀 체계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바이오에 대해서 말하는 전문가는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많아졌죠.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엑세스바이오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서서 모아 데이터 말씀드리면서 AI 쪽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KINX 같은 경우도 AI 쪽과 어느 정도 엮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국내 유일의 중립적 이건 뭐 인터넷 상호 교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죠. 뭐 우리나라 이제 통신 3사가 있지 않습니까? 뭐 SK라든지 KT가 있는데 SK와 KT를 연결해 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중립적 IX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선 이제 통신 3사를 포함해서 국내에 4개 회사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SK에서 데이터를 보냈는데 LG에서 받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연동해 줄 수 있는,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업무를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통신 3사도 굉장히 큰 회사잖아요. 그 외에 유일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AI 쪽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시간 외 단일가에서도 AI 관련주들이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기술적인 반등에 들어가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지금 KINX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모멘텀이 좀 있어요. 바로 내년 상반기 때 과천의 데이터 센터가 완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완성이 되면 KINX의 매출 자체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시장에서 AI가 성장하고 챗 GPT라든지 이런 기술의 발달, 계속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들어가면서 데이터 사용이 어쨌든 계속해서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컴퓨터에 들어가는 디스켓을 사용을 했었는데 그 디스켓의 용량이 굉장히 작았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데이터 사용량이 많아졌고 인터넷 같은 경우도 과거보다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계속해서 이 데이터의 사용은 필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라든지 자율주행이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면 이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KINX 같은 경우도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 8만 원 부근대까지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게 된다면 충분히 공략해 볼 만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월덱스라는 기업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쪽에 살짝 호재가 있었어요. 미국 쪽에서 제재를 많이 하지 않겠다. 뭐 그런 내용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반도체 전공정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전공정 기업들 중에서 1분기, 2분기 때 실적이 좋았었던 기업이
바로 이 월덱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분기,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전공정에서 식각 부분을 지금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소모품을 많이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모품 판매가 돈이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실제 반도체 수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하니까 이 월덱스라는 기업은 여러분들께서 포트에 반도체가 없다라고 한다면 한 종목 정도는 담아 두셔도 좋은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혹시 조금 궁금한 게 반도체 쪽에서 이 전공정을 보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죠. 굉장히 네, 어려운 질문을 궁금하네요. 하셨는데 예, 전공정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후공정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시세가 나왔습니다. 후공정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HBM이라고 해서 연상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반도체가 시장에서 부각이 됐죠. 왜 부각이 됐냐면 AI 쪽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요놈이 커야 된다라고 해서 HBM이 부각이 됐는데 HBM과 관련되어 있는 쪽이 후공정입니다. 그래서 후공정 기업들이 뭐 우리나라에서 한미 반도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많이 올라갔었죠. 근데 이제 전공정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세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미세화가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혔다라는 분석 때문에 이제 후공정 쪽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후공정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전공정 기업들은 많이 못 올랐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원익 IPS라든지 뭐 SNS텍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지금 이 월덱스 같은 경우는 전공정 기업들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정 기업들이 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었던 이유는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었는데 이 월덱스 같은 경우는 1분기, 2분기 실적이 잘 나왔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업황 자체가 돌아서게 된다면 후공정 쪽에 전부 다 몰려갔었던 자금들이 전공정 쪽으로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월덱스라는 기업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연휴 전에 한번 소개를 드렸었던 기업입니다. 에스코넥이라는 기업인데요. 휴대폰 내외장재 부품 기업이죠. 스마트폰에 금속 소재가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뭐 아이폰뿐만 아니라 삼성에서도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금속 소재가 들어가는 부품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큰 모멘텀은 사우디와 10조 규모의 이런 협약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도 네옴시티 관련돼서 모아데이터라는 기업이 사우디에서 현지에서 지금 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옴시티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에스코넥 역시도 사우디 쪽에서 부각이 될 사우디라는 나라의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중기 단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사우디가 굉장히 큰 자금을 투자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에스코넥 같은 경우도 한번 강하게 시세가 나왔다가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모습이 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종목 더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퓨런티어라는 기업인데 자율주행 관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0년에서 2029년도까지 연평균 30에서 50%의 성장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카메라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에 굉장히 필요한 라이다 쪽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올라와주는 모습이었죠. 아직까지 고수라인 상단에 완전히 안착하진 않았지만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기업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우리가 지금 공략해보면 좋을 만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오늘의 타임 특가 종목도 종목이지만 타이밍이 더욱더 중요하겠죠.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4989 비밀번호 입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로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보내주시면요. 노란 톡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도 함께 챙겨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전문가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 대응하시느라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다시 한번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